혹시 구글 드라이브는 다 로그인 되어져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앱 노트북 파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머신러닝 몇 번까지 했었나요? 13번까지 했었군요. 조금 키울까요? 혹시 폰트가 좀 작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머신러닝 파일 중에서 14번인 것 같고요. 파일의 제목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제목으로도 이렇게 써드릴까요?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도학습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 그 레이블들을 예측하는 과정이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분류, 그리고 회귀. 분류는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의 그 종류들을, 뭐,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분류한다는 문제이거나, 혹은, 회귀 문제 같으면은 숫자를 예측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을 한다거나, 뭐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회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특성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이리스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리스 생각해 보시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렇게 네 가지 특성들이 있었죠. 이 네 가지 특성들의 숫자들을 가지고서 세토사냐, 벌시컬러냐, 버지니카냐 이런 거를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레이블들이 달려 있었어요. 네. 그네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꽃이 어떤 레이블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었으면 네, 이렇게 뭐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있으면 이 꽃은 뭐 세토사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꽃은 벌시컬러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시킬 때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눈 다음에, 그죠? 이 훈련 세트에 대해서 어떤 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꽃들이 음, 레이블이다, 어떤 값이다라고 하는 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알려주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테스트 셋에 있는 그 꽃들의 특성들을 주고서 얘네들이 무엇이 될까 하고 예측을 해보는 그런 걸 썼었죠. 회귀도 비슷합니다. 회귀는 클래스가 아니라 그 뭐 숫자일 뿐인 거죠. 이런 게 지도학습인 거고요. 지도학습인 거고, 비지도학습은 이런 레이블들이 아예 없는, 처음부터 레이블들이 없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뭔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정보들을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게 비지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이리스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리스를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꽃의 종류들을 주지 않고요. 이런 네 가지 특성들만 주는 거예요. 네 가지 특성들만 주고서 그냥 어, 알아서 분류를 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서 어,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제가 비유를 할 때 그런
그 비유를 했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여러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블록들을, 블록들을 가지고 놀게끔 하다가 나중에 가지고 놀던 블록들을 뭐 어떤 바구니 안에다가 정리를 해라라고 했을 때, 예, 뭐 선생님이 뭐 여기에는 삼각형을 넣어라, 여기는 사각형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놀던 블록들을 바구니에 정리하세요라고만 했을 때, 학생들이 어, 그냥 마구잡이로 다 넣어버릴 수 있는 거고요. 음,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뭐 이런 녀석들은 이쪽 바구니에다 넣고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이쪽 바구니에 넣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게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K-means, K-평균이라고 하는 군집화 알고리즘을 알려드릴 거고요.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으로는 이미지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우리가 레이블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K-means라고 하는 군집화 알고리즘이 얼마나 그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잘 이렇게 군집화를 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여기 제가 연결을 안 했군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몇 가지 임포트를 몇 가지를 좀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필요한 것들을. 나중에 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넘파이 배열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넘파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넣어보고요. 그다음에 매트플러립, 매트플러립, 하이플러 모듈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K-민스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면 그때 와서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임포트 요 정도만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이고요. 데이터셋은 그 프루츠 36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데이터셋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서 먼저 좀 보고 요 링크 제가 여기다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바로 넣고 요렇게 하시면 얘가 보일 때 여기가 링크처럼 요렇게 보일 거예요. 예, 문자열을 대괄호로 감싸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다가 링크를 넣어주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주는데 네, 요 데이터를 전부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전부 다 사용할 건 아니고 이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일부 데이터만 사용을 할 거예요. 요 주소로 한번 가보시면 음, 요 프루츠 360 데이터셋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 14만 340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14만 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과일의 종류는 208개의 과일과 채소와 그다음에 너트 종류들, 그리고 씨앗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일, 채소, 견과류 등등등이 있는 208개의 그런 종류들이 있는 14만 개의 이미지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도 머신러닝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셋들 중에 하나고요. 요거 그냥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얘의 과일, 채소, 견과류, 민지 뭐 요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일부를 가지고 온 거다. 여기에 일부를 가지고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저거를 직접 가지고 올 건 아니고요. 가지고 올 건 아니고 여러분들 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들 교재의 저자가 여기 있는 데이터셋의 일부분을 좀 학습하기 쉽게끔 어, 과일의 종류를 세 개로 줄였어요. 과일의 종류를 세 가지로 줄였고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줄였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개수도 각 과일들에 대해서 100장씩만, 사과 100개, 파인애플 100개, 바나나 100개, 이렇게 줄여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거를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느낌표를 써주시고요. wget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써주십니다. 이 주소는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bit.ly fruits 언더스코어 360.mpy 그리고 마이너스 대문자 5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5 써주시고요. 5 써주시고 fruits npy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은요. 잠시만요. 403 아파운드면은 이거는 주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잠시만 제가 교재 잠깐만 좀 볼게요. 주소가 그 사이에 주소가 좀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mpy가 없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 메시지 중에 404라고 하는 거는 어, 그 URL 주소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비트 ly fruit 언더스코어 3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fruits.mpy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엥? 잠시만요. 그대로 쓴 것 같은데. fruits. 죄송합니다. 360이 아니고요. 300입니다. 300. 죄송해요. 300. 태글에 있는 게 360이었었고 여기는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 다시 할게요. 요 주소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주소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주소를 좀 잘못 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나오면 요거는 성공이에요. 요거는 성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그 파일 아이콘 있죠. 폴더 아이콘 있죠. 폴더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파일이 하나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fruits.mpy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혹시 요거 안 생기신 분 계신가요? 어, 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여기 느낌표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뭐.mpy가 saved 됐다. 라고까지 나오면 얘가 보일 거예요. 어, 안 보이시는 분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혹시 안 되신 분 계세요? 안 되신 분 계십니까? 네.
네.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일단은 주소가 잘못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요 부분 아마 숫자 0. 요거는 숫자 0이에요. 요건 숫자 0이고, 알파벳 5예요. 알파벳 5인데 대문자로. 대문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대문자로. 자, 이 명령에 대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음, 원래 주피터 노트북의 이 셀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무슨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파이썬 언어로 문장을 작성을 하시는 거죠. 뭐 프린트, 뭐 폼은, if문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 파이썬 문장을 작성하셔가지고 실행하는 게 코드셀이에요. 근데 이 느낌표로 시작하는 거는 파이썬 문장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어, 윈도우로 치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열었던 적 있죠?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열잖아요. 그죠? 예. 명령 프롬프트로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서 wget, 뭐 https, wget은 윈도우 명령어는 아니에요.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뭐 bit.li, 뭐 fruits 300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fruit mpy 이런 식으로 명령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가 아니라 이런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그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그 코드셀에서 작성하겠다라고 할 때 느낌표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느낌표로. 그리고 그러면은 이 뒤쪽부터 여기 끝까지죠. 여기 끝까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령창에서 이렇게 명령창에서 명령을 쓰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콜앱의 운영체제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도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윈도우즈의 명령어들이 아니라 이 wget이라고 하는 거는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인데 다운로드 받는 명령어예요. 어떤 그 URL 주소에 있는 파일,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바이너리 파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파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게 wget이라고 하는 어 웹에서 W는 웹이란 뜻이고요. 웹에서 get 파일을 가져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뒤쪽에 마이너스 5는 이건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어떤 옵션이냐면 아웃풋이란 뜻이에요. 아웃풋.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아웃풋이니까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그럼 뒤쪽에 있는 거는 그 저장할 파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장할 파일 이름. 그래서 이 명령어는 이 URL 주소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웃풋 여기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파일이 생긴 겁니다. 이 mpy라고 하는 파일은 넘파이 배열을 저장한 파일이에요. 넘파이 배열을 저장한 파일입니다.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을 여기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리눅스 명령어를 실행할 때 느낌표로 시작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명령어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 wget, 그 다음에 어떤 URL 주소, URL
주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영문자 5라 그랬죠. 영문자 5, 그리고 그 저장할 파일 이름,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한 거고, 얘는 그 URL 주소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요거 한 번만 사용을 할 거니까. 혹시나 그 여러분들이 뭐 GitHub 같은 곳에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내 로컬에다 저장하겠다. 뭐 이렇게 하실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음. 네. 자, 그러면 그리고 확장자. 확장자 npy 파일은 얘는 numpy 배열을 저장한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numpy 배열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자, fluch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 파일 이름을 오타를 냈었군요. 오타를 냈었군요. 어, 상관은 없겠지만 프루츠라고 했는데 중간에 R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파일이 두 개가 생겼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네, 제가 파일 이름을 조금 다시 바꿨어요. 네, 프루츠 하고서 파일 이름을 아까 오타가 있는 부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넘파이에는 로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로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제가 만들 때 fruits.mpy 이렇게 만들었죠. 요 파일 이름은 여기서 저장하신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MPY 형식의 파일, 파일을 읽어서 numpy 배열을, 배열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로드는 가져오다라는 뜻이잖아요. 파일에서 가져오다. numpy 배열을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고요. 쉐입을 한번 볼까요? 프루츠. 그러니까 이제 프루츠라고 하는 변수가 배열이 되는 겁니다. 네, 프루츠라고 하는 변수가 배열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쉐입을 보시면 쉐입이 300, 1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혹시 저랑 다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쉐입 다 똑같죠? 네. 요 쉐입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면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00대, 100대, 100대. 몇 차원 배열이에요? 3차원 배열이죠. 3차원 배열인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300개는 샘플의 개수. 그러니까 과일 이미지가 몇 개가 있다? 과일 이미지가 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의 가로 길이, 이미지의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는데 RGB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흑백 이미지. 흑백 이미지. 예. 가로 길이가 100이고 세로 길이가 100인 흑백 이미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300개를 가지고 있는 numpy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 크기에 흑백 이미지 300개를 넌파이 배열로 저장한 데이터 셋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데이터를 시각화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시각화 하나씩만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씩만. 우리 아마 그 엠리스트 데이터셋 했었죠. 그래서 그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단 말이에요. 아, 뭐 가장 쉬운 게 plt.im_show 이미지 쇼우라는 뜻이에요. 네. 프루츠 0번째에 있는 거. 0번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다음에 plt.show. 얘는 컬러 이미지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C맵이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C맵. 음. C맵을 plt.cm.binary 이렇게 주시면은요. 무슨 과일처럼 보이세요? 사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가로 길이 100이고요. 20, 40, 60, 80, 여기 100. 그다음에 20, 40, 60대. 그죠? 네. 가로 길이 100이고 세로 길이 100인 그런 이미지. 여기 그 컬럼의 바이너리라는 거는요. 컬럼의 바이너리는 그 실제 이 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어주고요. 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그 짙은 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그 컬럼의 바이너리예요. 여기를 만약에 그레이로 하게 되면 반전이 됩니다. 배경이 검은색이 돼버리고요. 배경이 검은색이 돼버리고 실제 물체가 밝게 보여요. 실제 물체가 밝게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를 바이너리라고 해주게 되면 실제 물체가 어두워지고요. 배경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어, 여기 인덱스 0번만 사용하신 거 아시겠죠? 인덱스 0번에는 가로 크기 100, 세로 크기 100인 그 2차원 배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2차원 배열 하나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음. 자,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런 이미지가 있고, 요 코드 복사 좀 할까요? 복사해가지고요. 인덱스만 한번 바꿔볼게요. 100번째?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그림처럼 보이세요? 네. 이미지가 좀 너무 작긴 하지만, 네, 파인애플입니다. 이게 파인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200번째를 한번 볼까요? 200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이렇게 그 각각의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가 제공한 이 데이터셋은요, 이 프루츠라고 하는 네, 여기 프루츠 30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글에 있는 프루츠 360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들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자가 좀 어, 그 취합을 한 거예요. 좀 정제를 한 거죠. 그래서 딱 300개만 가지고 온 거고 300개만 가지고 온 거고 그, 이미지 크기는 원본도 100 곱하기 100이었었어요. 100 곱하기 100이었고 아마 전부 다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얘네들이 아마 정렬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넘파이 배열에는 레이블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프루츠라고 하는 여기 프루츠라고 하는 넘파이 배열을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오로지 이미지의 픽셀 정보들만 있어요. 그죠? 어떤 이미지가 사과인지 어떤 이미지가 뭐 바나나인지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에 대한 배열은 없어요. 그죠? 사람은 눈으로 보고서 얘는 사과구나. 얘는 어, 파인애플이구나. 얘는 바나나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 사람은 알 수가 있겠지만 컴퓨터한테는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인덱스 0번에 있는 과일이 사과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을 한번 해보시냐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 10개, 100개의 이미지를, 처음, 첫 100개의 이미지를 10개 행, 10개 열로 배치해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과일들을 그려보라는 말이죠. 서브 플롯을 10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서브 플롯을 10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브 플롯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반복문 쓰셔야 되고요. 반복문 쓰셔야 되고 서브 플롯도 만드셔야 될 겁니다. 혹시 서브 플롯 만드는 거 기억 안 나시면 여기까지만 제가 해드릴까요? 피겨, 액세스, plt 점 서브 플러츠 여기에 로우의 개수가 있죠? 10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있죠? 10개. 피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크기. 네. 요렇게 이미지들을 그릴 준비가 된 거예요. 행 10개, 컬럼 10개.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반복문으로 요렇게 그려주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